저 사람 주유소 직원 맞아요? 밤 11시 서울 외곽 낡은 주유소. 한 여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기름 냄새 가득한 창고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그녀는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곡 30년 전 죽은 천재 피아니스트의 곡인데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의 진실. 당신의 아버지가 최 회장님이라고요? 출생신고서 한 장. 불타는 피아노.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흘린 노인의 눈물. 조회수 1000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의 건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경계선 어디쯤일까요? 낡은 셀프 주유소 하나가 어둠 속에서 네온불빛만 켜놓은 채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차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이따금 지나가는 트럭 한두 대만이 기름을 넣고 황급히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앞이라 낮에는 그나마 손님이 있지만 이 시간이 되면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해집니다. 오정우는 오늘도 마지막 차량을 배웅하며 천천히 주유기 옆을 걸어갑니다. 56의 나이답지 않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지만 손등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기름때가 벤 작업복은 오랜 세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주유소에서 벌써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이었지만 어느새 이곳이 그의 삶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정우는 점퍼깃을 세우며 작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는 사무실, 거기엔 낡은 전기포트 하나와 믹스커피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입니다. 벽에는 주유 가격표와 함께 색바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들은 빼곡히 X 표시로 지워져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온 흔적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네.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들고 정우는 주유소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지만 익숙합니다. 매일 밤 이 시간이면 반복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폐기물 보관소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공간 한가운데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덮개를 쓴 채 놓여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10년 전 주유소 사장이 폐기 직전의 물건을 헐값에 사다 놓은 것입니다. 정우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걸 알고 창고에 두면 가끔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피아노를 만진 사람은 정우뿐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걷어냅니다. 오래된 목재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 피아노만은 묘하게 고요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건반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을 들려줄까? 정우는 낡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약간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기름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공기를 마시며 정우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가락,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지만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아니, 더 깊은 무언가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합니다.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정우가 연주하는 곡은 유명한 클래식도 대중적인 팝송도 아닙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긴 선율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 이미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한 멜로디가 낡은 피아노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하나가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그립게, 때로는 절절하게. 정우의 손끝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건반 위에 풀어놓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정우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손끝은 저절로 움직이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깊은 회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입니다.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립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순간만큼은 오정우가 주유소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건반을 두드리는 손끝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지만 그 손끝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천상의 것입니다. 낡은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오래되었기에 더욱 그 소리는 깊고 풍부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 주유소 앞을 지나던 한 대의 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소라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때문입니다. 29의 젊은 나이지만 유튜브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진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요즘 뜨는 콘텐츠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가 주유소인데? 소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분명 낡은 셀프 주유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주유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라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주유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네온 불빛 아래 텅 빈 주유소, 그리고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피아노 선율. 믿기지 않는 조합입니다. 소라는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움직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메라를 켜고 숨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창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장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연주자처럼 건반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 속에서 피어나는 그 선율은 어떤 고급 콘서트홀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소라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낍니다. 소라는 숨을 죽이며 촬영을 시작합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정우의 뒷모습,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주변의 낡은 풍경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창고, 먼지가 쌓인 물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남자. 소라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 곡이 끝나갈 무렵 정우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지막 음이 천천히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정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식어버린 커피잔을 듭니다.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고 마지막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소리라도 들어야 잠이 오지. 정우는 혼잣말을 남기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입니다. 다시 피아노에 덮개를 씌우는 정우의 손길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재우듯 부드럽게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잠급니다. 주유소 사무실로 돌아가 하나하나 불을 끕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정우는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숙소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전기장판이 전부입니다. 정우는 작업복을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소라는 차로 돌아와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간단히 편집하기 시작하는 소라.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기름 냄새 속 천상의 피아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날 밤 서울 외곽 주유소에서 시작된 작은 선율이 곧 세상을 뒤흔들 파장의 시작임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온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주유소,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거울을 보니 피곤에 찌든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젯밤 피아노를 치고 난 뒤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유독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니 이른 새벽임에도 벌써 몇 대의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우는 작업복을 여미며 주유기 쪽으로 향합니다.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세차를 도와주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정우는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피아노를 친 것도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 10시쯤 주유소 사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유튜브 하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네, 유튜브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아니, 누가 우리 주유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미쳤어요. 정우 씨가 피아노 치는 영상이에요. 정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영상? 누가 자신을 찍었단 말입니까? 정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유튜브 앱을 열고 사장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자신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기름 냄새 속 천상의 피아노, 주유소 직원의 밤 연주였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35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몰입해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표정들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누가 날 찍은 거야? 정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피아노를 치는 뒷모습, 그리고 흘러나오는 선율.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창을 내려보니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왜 이렇게 슬퍼요? 듣다가 울었어요. 저 사람 분명 뭔가 사연 있어 보여요. 진짜 프로 연주자셨나 봐요.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런 분이 묻혀 계시다니 세상이 불공평해요. 눈물 나네요. 저 손이 얼마나 많은 걸 겪었을까요? 정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순간이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었는데 이제 수십만 명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우가 잠시 쉬려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신문사, 다른 방송국, 유튜버들. 정우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원룸에서 김하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하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길,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인 채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추천 영상 목록 맨 위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썸네일 속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하나는 황급히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 정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빠잖아.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은 지금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피아노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손에서 음악이 영영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 홀로 낡은 창고에서 하나는 화면 속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하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영상 봤어요. 왜 이제야 세상에 나왔어요? 아빠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냥 혼자만 듣는 게 편했단다. 하나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곧 잊힐 거야. 하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쓸쓸함과 체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 용산의 고급 주택가. 거대한 저택 안 최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그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서 한지훈이 가져온 태블릿을 무심코 넘기다가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유소의 쇼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최 회장은 무심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최 회장은 음량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서재 전체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우가 만든 곡이야.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곡 어떻게 이 사람이. 비서 한지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최 회장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28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최진우.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작곡하던 곡이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았던 그 곡을 지금 누군가 완성해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돌아온 거니? 아빠를 용서하러 온 거니?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우는 당황하며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최 회장은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곡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주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도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어. 영상이 업로드된 지 사흘째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터넷 화제를 넘어서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재능을 가진 주유소 직원,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기름 냄새 속에서 피어난 천재성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은 10만 개를 넘어섰고 사람들은 정우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박소라는 다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촬영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지만 소라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주유소는 한산했습니다. 정우는 주유기 옆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소라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소라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박소라라고 합니다. 정우는 빗자루를 든 채 소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군요. 동의도 없이 날 찍어서 온 세상에 퍼뜨린 사람.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수백만 명이 선생님의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은 됐겠죠. 하지만 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우는 돌아서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뒤를 따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짧은 인터뷰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셨는지, 그 곡은 어떤 곡인지, 왜 주유소에서. 전 그냥 평범한 주유소 직원일 뿐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정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기 힘든 사연이 있으신가요? 정우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영상도 내려주세요. 그건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제가 내려도. 그럼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정우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사무실 문틈에 끼워두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그날 저녁 6시 한 방송국 취재팀이 주유소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2대와 리포터, 그리고 제작진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정우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은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생중계 취재를 강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제의 바로 그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신데요. 카메라가 정우를 향했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전 인터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를 피하시나요? 혹시 숨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어디서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정우는 카메라를 피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거침없이 그곳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 덮개가 씌워진 피아노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기 바로 그 유명한 피아노가 있네요. 한 곡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나가.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주유소 사장이 달려와 취재진을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정우가 취재진을 피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하는 미스터리한 주유소 피아니스트. 과연 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방송된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우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뉴스를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온 나라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소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에 대한 후속 취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주유소 피아니스트의 진실이었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 기자님께 당신이 찍은 그 남자 오정우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천재 피아니스트 최진우가 작곡한 미완성 곡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악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진우의 모든 유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녹음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정우는 어떻게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더 파보세요. 최진우의 아버지는 현재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 발견이 아닙니다. 소라는 메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최진우, 재벌. 소라는 급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밤새 최진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기사들이 하나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최진우 교통사고로 급서, 재벌가의 비극, 아들 잃은 최 회장 실신, 미완성으로 남은 마지막 작품, 악보 행방 묘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최진우가 작곡하던 곡의 악보는 사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그 곡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정우는 어떻게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미완성이었던 곡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말입니다. 소라는 두 사람의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최진우는 사고 당시 28이었으니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 58입니다. 오정우는 56.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소라는 노트에 연관 관계를 그려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최진우의 제자였나? 아니면 친구, 형제, 아니면 소라는 펜을 멈췄습니다. 더 깊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우는 주유소 창고에서 피아노 덮개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또 누가 몰래 촬영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덮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형. 이제 너의 곡도 이 피아노도 모두 숨겨야 할 것 같구나. 정우는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하나가 주유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제 통화에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하나.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나야, 왜 왔니? 일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빠, 괜찮으세요? 어제 뉴스 봤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우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 아빠 얼굴 보면 알아요.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떠나려고 한다. 다른 곳으로 갈 거야.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내 집? 원룸인데 어떡해. 괜찮아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하나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 하나가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낡은 상자 밑바닥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앗! 바닥에 떨어진 것은 노랗게 바랜 악보 몇 장과 오래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것들을 주우며 무심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악보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작곡 마이너스 미완의 피아노곡, 동생 정우에게.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 아버지가 최진우의 동생이라고요? 하나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부 최모박자 오정우. 부의 이름 부분이 찢어져 있었지만 하나는 그 옆에 붙어 있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재벌 최 회장, 아들 최진우 교통사고로 잃어 기사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떠난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와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최진우가 아빠의 형이라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최 회장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재벌 가이.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단다. 한 번도.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최 회장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하지만 정식 결혼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 형 진우는 적자였지. 정식 부인의 아들이었고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숨겨야 하는 존재였단다. 하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형만이 날 동생으로 인정해줬어.
몰래 만나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지. 이 악보도 형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거야. 언젠가 내가 완성해다오라고 하시며. 하지만 형이 돌아가신 후 최 회장님은 우리 모자를 완전히 지워버리셨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저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단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 하나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지 이틀 후, 언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주유소 피아니스트, 알고 보니 재벌가 숨겨진 아들,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가능성 제기, 30년 만에 드러난 재벌가의 금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주유소는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중계차만 4대가 주차장을 점령했고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주유소 곳곳을 누볐습니다. 정우는 창고 안에 숨어 있었지만 카메라는 창고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오정우 씨, 최진우 씨가 정말 형님이십니까? 최 회장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재산 분쟁은 없습니까? 왜 지금까지 숨어 사셨습니까?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정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결국 경찰을 불렀지만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취재진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하나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했더니 손님들이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것입니다. 재벌 딸이 편의점 알바.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건가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기 그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진짜네. 재벌 딸이면서 왜 여기서 알바를 해? 돈 받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나는 참다 못해 앞치마를 벗고 뛰쳐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협박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벌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아버지 창피한 줄 알아라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창고에서 나오려는 순간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취재진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한지훈, 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오정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지훈은 정우를 주유소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지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십시오. 정우는 봉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의 존재가 회장님께 큰 부담이 됩니다. 회장님은 이미 78이십니다. 심장도 좋지 않으세요. 이런 충격을 견디실 수 없습니다. 주식 가격도 흔들리고 있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떠나셔야죠. 당신이 여기 있는 한 언론은 계속 파고들 겁니다. 회장님을 괴롭힐 겁니다. 딸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이미 온라인에서 난리입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현실입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다른 나라로 가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한지우는 봉투를 정우의 발 앞에 놓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봉투를 집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피아노를 버리기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피아노를 없애면 사람들도 자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트럭을 빌려 창고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씻기 위해 덮개를 벗겼습니다. 미안하다. 형, 이제 너의 피아노를 보낼 시간이야. 정우는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형 진우가 마지막으로 정우를 만난 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를 몰래 보러 왔던 28배 청년 진우. 그는 정우에게 낡은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우야, 이 안에 내 마지막 곡의 악보가 들어있어. 미완성이야. 언젠가 내가 완성해 줄 수 있겠니? 형님,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너를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 이 피아노도 내가 가져. 내가 아끼던 건데 너만이 이걸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형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박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소라는 며칠 동안 주유소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켜주세요. 피아노를 버리시려고요? 왜요? 이건 형님이 남긴 유일한. 정우는 소라를 밀쳤습니다. 모르면서 말하지 마세요. 알아요. 최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잖아요. 이건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주유소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기름 저장고 근처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불길은 순식간에 창고 쪽으로 번졌습니다. 불이야.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달려가려 했지만 불길이 이미 입구를 막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불이 꺼진 후 창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너진 창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나무 조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탄 건반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형,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형이 남긴 마지막 것도 사라졌어요. 정우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불탄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창고는 어제보다 더 참혹해 보였습니다. 비가 내렸던 탓에 검게 탄 나무 조각들은 젖어서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한 조각 한 조각 잔해를 뒤졌습니다. 형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손이 까맣게 그을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의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피아노 안쪽 깊은 곳, 철제 프레임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반쯤 타버렸지만 오선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아랫부분에는 형의 필체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곡을 완성해 줄 내 동생 정우에게. 형은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연주자가 될 거라 믿는다.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형만은 안다. 너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음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도망치지 마. 내 음악으로 세상에 맞서라. 사랑하는 동생에게. 진우. 정우는 악보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형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정우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은 나를 믿어주셨구나. 내가 도망치지 않길 바라셨구나.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도망쳐온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형의 동생이라는 사실, 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음악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줄곧 도망쳐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박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소라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유소로 온 것입니다. 정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소라는 그가 뭔가 결심한 얼굴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오정우 씨. 정우는 소라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라 기자님, 제가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소라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형이 원했던 대로 제 음악으로 세상에 맞서보려 합니다. 정우는 손에 쥔 악보 조각을 소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자네 속에서 찾으신 거예요? 네. 형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피아노는 불타버렸지만 형의 마음은 여전히 제 곁에 있더군요. 정우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은 그 흐름으로 더러워졌지만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님의 재산도 인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형의 마지막 곡을 세상에 제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공개 연주회를 열고 싶습니다. 형의 미완성곡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형의 음악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평생 숨어 살았던 제 자신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이틀 후 박소라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주유소 피아니스트 오정우, 침묵을 깨다였습니다. 영상에는 정우가 불탄 창고 앞에서 직접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우입니다. 저는 평생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최 회장의 아들이지만 인정받지 못한 존재, 천재 피아니스트 최진우의 동생이지만 그림자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돌아가시기 전 미완성곡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도망치지 말라고. 제 음악으로 세상에 맞서라고. 하지만 저는 평생 도망쳐왔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려 합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일 후 서울 시민회관에서 형의 곡을 완성해 공개 연주하겠습니다. 피아노는 불타버렸지만 음악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형 최진우의 마지막 곡을, 동생 오정우가 완성한 곡을 들으러 와주십시오. 영상이 끝나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의 메시지가 여전히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내 음악으로 세상에 맞서라. 30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정우의 공개 연주회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시민회관 천석 좌석은 공지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신청자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요청하는 청원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우는 그 한 달 동안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피아노는 박소라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한 피아노 회사가 무료로 그랜드 피아노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형의 미완성 곡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연습실을 구하고 식사를 챙기고 아버지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딸의 헌신 덕분에 정우는 음악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주회 당일이 왔습니다. 오후 7시 서울 시민회관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정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우는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형, 최진우가 30년 전에 작곡하기 시작했던 미완성 곡입니다. 형은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곡을 맡기셨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형의 마음을, 형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곡을 통해 형에게 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객석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들의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울렸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곡은 변해갔습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이,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손끝은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용서와 화해. 모든 감정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홀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 한 명이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정우의 소식을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결국 그는 이곳에 왔습니다. 최 회장은 복도에 휠체어를 세우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진우의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들,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정우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정우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곡의 마지막 부분, 미완성이었던 그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정우는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이 한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듯한 음악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정우는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비서 한지훈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오는 노인을 봤습니다. 최 회장은 정우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대의 손끝에서 진우가 느껴지더구나. 아니, 진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이 늙은이가 너무 늦었구나.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제 음악을 들어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들었다. 들었어. 이제야 듣게 됐구나. 내 아들의 음악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도 객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정우는 더 이상 주유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연주회 실황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정우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연주회 다음 날, 최 회장은 정식으로 정우를 아들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8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 정우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로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정우에게 재산 상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재산은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십시오. 최 회장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단을 만들겠다. 형 진우와 내 이름을 딴 음악재단을 세우고 재능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음악가들을 돕겠다. 내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겠니?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석 달 후 진우정우 음악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3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되었고 매년 100명의 젊은 음악가들에게 장학금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불타버렸던 주유소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의 피아노 카페. 카페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목재 인테리어로 꾸며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최진우의 사진과 생전 사용하던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에 탄 피아노를 대신해 최 회장이 선물한 새 피아노였습니다. 정우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이곳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입장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문하면 누구나 정우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는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우의 음악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
정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첫 음을 울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 옆에는 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몇 달 전부터 음악치료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단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연주에 맞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하모니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박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더 이상 이들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카페를 찾아와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연주를 마친 후 소라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제가 오정우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정확히 1년 전 오늘입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만든 건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가족의 화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이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한 곡의 선율이 만든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소라 기자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창고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선생님이 제게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9시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우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의 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있던 낡은 주유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정우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마지막 음이 카페 안을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도 화해했고요. 고맙습니다, 형. 형이 남긴 음악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우는 피아노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동생. 넌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어. 정우는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기억 속에서 들립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눈 내리는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